자, 오늘은 경찰 마지막 영어 시험을 끝마친 후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시험 수험 기간이 길었던 학생 나름대로 또 짧으면 짧았던 수험생 나름대로의 성적 결과에 따른 많은 반성과 아니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저 충분히 생각합니다. 합격권 안에 있는 학생들도 물론 포함할 뿐만 아니라 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권 외로 벗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시험 제도가 바뀌죠. 이런 면도 또 많은 고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경찰 시험을 갖다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봐보시면 매번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공무원 시험은 우리 수능 시험하고도 다르고 다른 시험하고 많은 메커니즘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간혹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시험이, 아무나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라고 전 얘기를 해요. 맨 처음,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시 공부를 시작할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고 기준점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구나 합격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사부서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경찰이 되고 나서 받았을 때 담당 사건을 나눠주던 담당 계장이 있었댔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댔어요. 제가 인사차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냥 시큰둥해요, 반응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평생 살아가면서 저의 뇌리 속에 남는 한마디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잘하세요, 이 얘기 딱 한마디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라고 해요. 왜 사건 부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교도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잘하세요, 무조건 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딱 했는데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잘하셔야 돼요. 잘해서 합격하셔야 된다고요. 합격. 누구나 합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전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은 사명감 있으신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오시면, 처음 수험생 오시면 왜 경찰 수험 생활을 하려고 하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니까 형사 역할이 자기한테 잘 맞는 것 같다고, 아니면 나 운동 좋아해서 이렇게 활동적인 거 좋아해서 경찰 한다고, 경찰 준비하고 싶다고. 그러면 너무 현실하고 이상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물론 검거할 때 운동 능력도 약간은 필요해요. 물론 아주 전혀 안 필요한 거 아니고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거의 다 머리로 한다, 머리로. 예? 검거할 때는 한 1, 20%도 안 돼요. 실제는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두뇌 플레이. 그걸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잠복한다고. 요즘은 잠복 안 해요. 카메라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형사생활 하던 시절에나 잠복하는 그런 시절이고, 요즘은 안 해요. 현실과 이상을 너무 모르고 온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기 전에 공무원이 먼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시 인격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된 사람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저희 주관적인 얘기예요. 주관적인 얘기. 제가 겪었던 생활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셨다면 애저녁에 시작이 잘못된 거고, 정말 사명감 있게 나의 천직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요.
다음에 봐보시면 합격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어요. 본인 생활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일단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지 면접을 보든 체력 시험을 보든지 하시니까 일단 절대 불변의 학습 시간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공부한다면 배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병원에 갔다 오든 항상 지켜야 된다고요. 그 시간을. 그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해도 붙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넌 경찰 준비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유니폼을 입고 딱 규정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원칙, 틀에 맞춘 것들만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게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하는 일반적인 루틴이고, 그래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론. 절대 불변의 학습 시간을 지켰는지, 또 생활 습관이 안정화되어 있는지, 하루는 공부하고 하루는 바람 쐬러 딴 데 가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다. 공부 습관이.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한 공부 방법이 합격한 수험생마다 공부 방법은 다 달라요. 다양하지만 거꾸로 얘기할게요. 반론을 제기하는 학생들 때문에 딱 하나, 평생에도 못 붙는 잘못된 방법은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합격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이 있어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방법. 요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학습 시간이 불규칙해. 생활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공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평생에도 못 붙는 공부 방법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나는 포기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공부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의 대부분이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험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몇 점 나왔는데 요번엔 몇 점 나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내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기출과는 좀 달라요, 경향이. 여기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남들이 못 푸는 어려운 문제 집착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다시 얘기하면 기출의 중요성을 모른다요. 모른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 봐보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 선생이 내가 이상한 질문했을 때 이걸 다 알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질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학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저희는. 또 하나, 많이 봐서 익숙한 것하고 내가 직접 아는 것하고 구분을 못해요. 아, 몇 번 봤는데요. 몇 번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에 구분선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할 때. 그러면 형법 문제를 갖다가 제가 하나 따왔어요. 기출된 걸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자세히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16년 1차서부터 2020년 2차까지 나눠가지고 살인죄에 관해서 4문제, 2문제, 1문제, 4문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출제됐던 문항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대충 한 부분만 잘랐어요.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쪽 라인은 다 기출이 되어 있죠. 여기는 기출되어 있고 여기도 기출되어 있고 기출되어 있고 평상시 공부할 땐 전 분야를 다 공부해요. 그리고 기본 개념 중심으로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빠짐없이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 부분까지 다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 아니면 공부 수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 과정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이 부분을 모르고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실제 기출은 여기만 되고 있죠. 이쪽 부분은 아예 기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안 되는 부분들. 얘는 시간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보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안 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문제밖에 안 되죠. 그럼 2회독 3회독 올라가면 회독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떼어야 된다고. 하나씩 이런 부분들, 빈출하지 않은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 띄면서 가야 돼요. 맨 마지막 임박하게 되면 이 집중되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다가 시험이 임박하면 아주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게 공부를 줄여가는 공부 학습법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아예 기출이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이건 마구잡이로 막 공부한다고요. 그리고 허덕허덕대고 맨 마지막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요. 상당수의 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봐요. 안타까워요.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한두 번 얘기해서 이 방향을 못 잡으면 계속 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수지만 선생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신경 쓰기가 힘들다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 와가지고 계속 체킹을 받으셔야 돼요. 옆에 친구한테 체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려운 부분, 쉬운 부분, 강약 조절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1페이지서부터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강약 조절 없이. 좀 전에 기출문제에서 봤죠? 강약 조절하면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그냥 1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 그 다음날 101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도무지 맞춰갈 수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계획이에요. 바보 같은 계획. 1회독에 한 번 봤는데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암기한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아마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건. 근데 한 두세 번 보고 암기가 됐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수십 번 봐도 잘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시험 전날까지도 그걸 극복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근데 첫 번째 모든 걸 다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공부의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강약 조절. 그 다음 인강 들으시면서 복습 없이 진도만 빼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인강만 들어가고 진도만 빼는 거지. 10시간 들었어요. 자기 공부 시간이 제가 볼 땐 30시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도. 한 강을 들으면 50분짜리 강의를 들으면 한 두세 시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도 자기 거로 만들기에 부족하다고요. 균형적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반복을 해야지 4회독 5회독 돼야지 암기 내지 습득이 돼요. 그냥 진도만 빼고 몇 번 봤다? 그건 진도만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공부 시간이 부정확해. 저는 안타까웠던 게 아까 유튜브를 보면서 노량진 그 고시원에서 짐을 빼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 유튜브를 찍어 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안타까움은 안타까움이고 그 반면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험장 앞에까지 그 촬영을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장을 촬영을 하고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또 촬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었다면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하니까. 시험 한 문제라도 그 시간에 더 볼 것 같아. 예? 유튜브 촬영하고 그거 생각하고 나와서 촬영하고 그 생각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포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만큼 이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보다도 브이로그하고 PC방 이거 하고 PC방 다니면서 도저히 안 된다. 포기하세요. 이 정도면. 그 다음 시험 전일까지 전체 공부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의 계획이에요. 일주일 전 공부법, 시험 전일 공부법, 한 달 전 공부법, 3달 전 공부법 다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부의 양을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 반복과 이해를 통해서 압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수험 공부의 목적은 시험 전날 하루에 전 과목을 회독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1년, 2년씩 공부하는 거라고요. 줄여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줄여나가면서 본인 공부했던 방식을 생각해 보시고 하루 전날에 이 시험 과목이 정리가 안 돼 있다. 합격하고는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 제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일단 전제 조건은, 다시 한번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은, 일단 상당수 지금 요번 시험 같은 경우 영어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이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기본적인 평균점 이상은 돼야 돼요. 아니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잘 안 좋아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교 갔다고 그 음식 좋아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번 그 습관, 들인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희 경찰이나 수사부서 같은 데 봐보면 들어오자마자 사람 뭐부터 뛸까요? 전사실 가서 전과 기록서부터 뛰어요. 정말 신기한 건 강도짓 했던 친구들은 강도만 해요. 절도 안 해요. 다 똑같다고. 그만큼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작년에 열심히 안 했는데 올해 열심히 할까? 저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응? 열심히 하기도 힘들고 완전 천지개벽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도전 조건은 일단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육박해 하셔야 된다고요.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러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요거 외에 이건 기본 조건이에요. 그 다음 특수한 상황, 무슨 다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가족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시험장 가는 도중에 뭐 옆에 놈이 어쩌거나 뭐 이상한 상황들이 있죠.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자신감과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과 규칙적 학습을 했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린 채 그때만 다시 하셔야 돼요. 자신감도 없어요.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요. 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 포기하실 때 이런 생각하세요. 아, 기회비용 있지 않냐고. 여태까지 공부한 게 얼마인데 내가 공부 이만큼 쌓아놨는데 30점 40점서부터 60점 70점까지 만들었는데 내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1년 2년 공부했어요, 3년 공부했어요. 모두 무시하셔야 돼요. 더 하시면 더 하실수록 본인한테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타직렬로 가볼까? 그래서 소방 갔다가 교정 갔다가 이것도 안 되죠? 교정도 안 되고 다시 몇 년 있다 경찰로 다시 시험 복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그 방법일까? 절대 이런 생각이면 하시면 안 돼요. 넘어갔다 다시 온다? 쉽지 않아요. 물론 있긴 있어요. 제가 같이 근무했던 경찰 동료들 중에서 소방관 하다 교정직 하다가 오신 분들도 봤어요. 그건 조금 다른 경우예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경찰이 소방이나 교정보다 그 근무 조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소방, 교정 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 하다가 어떤 딱 타직렬하고 절대적인 비교는 아닌데 지금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경찰 하시다 타직렬로 넘어가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경찰 하다가 행정직으로 가시는 분들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소방 교정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거의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과감히 포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 가서도 열심히 할 확률이 거의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선택은 본인이 해서 했지만 합격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합격전에 왔어요. 제 천하장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니면 챔피언, 올림픽 챔피언이야. 요번 올림픽 경기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작년도가 아니라 지난해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했던 사람이 예선에서도 탈락해요. 우리가 선택한 수험생활은 우리가 했지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면 합격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얘기하면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력은 기본이에요. 하지만 합격하는 거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늘의 뜻. 왜? 내가 응시할 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저보다 시험을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적게 한 학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은 계속 바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또 포기할 때도 있고 계속해야 될 때도 있지만, 공부도 뭐든지 공부 말고 후회 없이 해야 포기도 후회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아니면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경찰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99.9% 다 지구대 발령 나는 거 아시죠? 지구대에서 순찰 하시다 보시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음주하고 경찰들한테 도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음주하고 그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 예전에 비하면 신고 건수가 굉장히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정상화 되겠죠. 그러면 이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런 소리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지구대에서 순찰 돌거나 순찰차 가보면 뻔히 쳐다보면서 경찰들한테 막 시비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좋은 친구들이겠지만 또 술김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이해도 돼요. 한편으로는 경찰관한테 나도 예전에 경찰 시험 준비했는데 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나중에 욕해 된다고요. 이 자식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합격한 그 현직 경찰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정말 한심해 보여. 정말 한심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 인생에 대해서. 적어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안을 거꾸로 한번 새겨서 확인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때,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실 때 유명한 말이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정말로 본인이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반백년 이상 살면서 느꼈던 점, 경찰을 했을 때나 아니면 공무원 생활을 안 하고 지금 사회생활을 했을 때나,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정말 일을 얻으려면 200개, 300개 해야지 일을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